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태극권 TV라는 이름으로 태극권이 뭔지, 어떻게 수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박학윤입니다. 방송 처음이라 어색하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극권을 저한테 무료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송에 저랑 같이 출연을 해주시면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화동입니다. 일단 제가 태극권에 대한 글을 좀 길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글을 썼구나. 훌륭한 연구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순서에 따라서 같이 그 제목은 태극권의 과학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각 장별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 하루하루라기보다는 1시간씩 시간 날 때마다 그 글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몸으로도 보여주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런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태극권의 과학 블로그에는 태극권 강의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며 한번 읽어볼게요. 의외로 이 글을 열심히 안 읽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 글만 읽고도 실제 태극권 할 수 있게, 태극권 할 수 있다는 말은 형태를 따라 할 수 있다, 권가를 따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태극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의외로 또 열심히 읽지 않으세요. 참 많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배우면서 저는 이제 그때 다 그 느낌, 변화, 원리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적거든요. 저도 까먹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적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의외로 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걸로 별로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녹화가 잘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들어가며 처음에 본 강좌는 태극권에 입문하여 여러 형과 투로를 배웠지만 확연과
발경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1년 정도 배웠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10년을 연습해도 국민체조 수준의 건강효과 외에 얻는 것이 없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여러 툴을 잘 알고 용법에도 정통하고 태극권 이론도 저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태극경은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의 태극권 체험담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태극권이 왜곡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지요. 20년을 수련해도 경을 못 쓰지만 경강에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여전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안타깝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제대로 이제는 좋은 저는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태극체도 만들고 태극경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태극체가 뭐냐? 태극권에 의해 만들어진 몸입니다. 태극권은 여러분들께 의념에 의해 적용되는 몸과 마음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한국말로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태극권을 익히면 내 몸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손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하겠죠. 당연히 다 쓰는 거니까. 뭐 익숙한 손발이야 익숙한 방식으로 잘 쓰시겠죠. 근데 이제 뭉친 어깨 근육이 내 마음대로 풀어지나요? 운영을 통해서 혹은 실전에서 면접 때 졸여진 몸과 마음은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펴지는가요? 혹은 진짜로 길 가다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여유로워지더냔 말이죠.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이 차려지냐 뭐 이런 거죠. 의념에 따라서 내가 이완하고 싶을 때 이완하고 또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하는 능력, 호흡과 자세와 이미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엄한 군주, 뭐 지금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옛날 선비를 지엄한 군주 앞에서도 당당한 선비의 호연징이는 물론 당연히 그 뜻의 정당함,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비굴한 자세로,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가쁜 호흡으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는 선비 또한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구부정한 선비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바른 게 낫겠죠. 강한 정신은 몸과 마음을 강력히 통솔하고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통솔하고 또 강한 몸은 강한 정신을 길러주죠. 이것은 의당 겉으로 드러나고 보통 이걸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 혹은 산악같이 억센 카리스마 사람이 풍기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아름다운 미모가 주는 카리스마 말을 잘하는 언변이 주는 카리스마 또 뭔가 묘한 분위기 뭐 어쨌든 간에 내적인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태극권에서는 내삼합과 외삼합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내용과 형식, 뭐 정확히 내용과 형식 뭐 얼추 맞습니다. 외삼합은 뭐냐? 뭐 태국본을 한 1년 정도 혹은 좀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손과 발, 그리고 무릎과 팔꿈치, 고관절과 어깨의 일치. 간단하죠.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의외로 잘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의외로 구조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잘 되고 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고 있어요. 문제는 내삼합입니다. 내삼합의 정의는 문헌과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이에요. 정기신의 일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과 의, 의와 기, 기와 력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신과 의, 의와 기, 근과 고래 일치. 요 근과 고래 일치는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더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혹은 심과 의, 의와 기, 기와 경의 일치 등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실망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거나 혹은 실제 건술적 의미를 벗어난 도 혹은 호연지기 뭐 이런 걸 들먹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기압, 기운, 호연함 등이 격투에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격투 시 긴장감을 떨치고 침착해지는 것은 승리의 열쇠이고 당연히 달인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서 의념으로 생각으로 신과 기와 심 몸을 이끈다는 것은 뭐 허황되다면 허황된 개설들 속에서 그나마 건질 만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자면 몸과 마음이 의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의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완하고자 하면 이완하고 그러니까 이완하고자 의도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긴장하고자 의도하면 몸과 마음이 그에 따른다면 어찌 높은 경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완할 수 있다면 가히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태극권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실제적 방법론을 구비하고 있듯이 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 소개를 하겠지만 내삼합도 태극권 발경의 실제적 방법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더 읽어볼게요. 외삼합이 발경에 적합한 몸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외삼합도 발경의 실제적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로 내삼합도 그렇다는 겁니다. 외삼합은 몸에 대한 것이고 내삼합은 뭐 마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외삼합도 내삼합도 다 실제적인 권술의 방법론이고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도와 마음가짐을 일치시키고 의도와 기경을 일치시키며 의도와 근고를 일치시키는 실제적 방법론이 내삼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근골, 이건 진장흥이 주장하는 내삼합.
원리입니다. 양로선에게 태극권을 가르쳤던 그 진자경이죠. 노가 1로와 2로를 만들 때보다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자기 조상들한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그 것들이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근세, 현대 태극권의 어떤 모태가 되는 노가 1로, 2로를 제정하고 새롭게 제정하고 양로선에게 그 태극권을 가르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구문 내삼합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제 가져온 건데, 근고래일치란 말이 또 굉장히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면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태극권의 핵심은 개와 합, 열림과 닫힘, 송과 긴의 반복이다. 이완과 긴장의 반복이고 열림과 닫힘의 반복이다. 송합하여 축경한 건 동시에 화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경하고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손발을 뻗어 발경하는 거죠. 열리고 긴장하면서 발경하는,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발경의 방향에 따라서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뭐 위로 수도 있고, 혹은 앞쪽으로 뒤쪽으로, 뭐 따라서 뭐 합을 할 때 발경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의외로 여러 가지예요. 의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개합시 요구되는 것이 유해삼합이라면 송긴시 요구되는 것이 내삼합이다. 어렵죠? 다 읽어볼게요. 몸과 마음을 의식에 복속시켜 이완이 요구될 때 이완하고 긴장이 요구될 때 순간적으로 강하게 긴장하는 요령이며 근과 고를 근막을 통해 일치시키고 단련하는 요령입니다. 이것이 내삼합의 권술실용적 요구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한 거예요. 외삼합이 개합, 열렸냐 닫혔냐, 개합에 대한 요구라면 내삼합은 손긴, 언제 이완하고 언제 긴장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죠. 의식을 통해, 그러니까 의념을 통해 몸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 긴장시킬 수도 있고, 그게 외삼합인 개합과 합쳐지면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된 내삼합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냥 추상적이죠. 지금까지도 추상적인데 이게 그대로 딱 이해가 딱 된다. 그럼 그건 태극권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몸이 어쨌다는 건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릅니다. 태극권의 낮은 옆차기인 등일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등일근이라는 옆차기 비스무리한 태권도 옆차기 비스무리한 그런 게 있어요. 발차기. 태권도 옆차기와의 외관상의 차이점은
발의 높이와 양손을 뻗는 동작이 있습니다. 태극권은 무엇보다 몸의 밸런스를 중요시하기에 발은 허리를 넘지 않습니다. 높이 차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차려는 운동하고는 좀 달라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게다가 등일근의 타격 대상인 무릎이나 정강이는 몸통이나 머리 못지않게 유효한 타격대입니다. 등일근, 태극권식 옆차기는 뭐 몸통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차려는 게 아니고 무릎 혹은 발, 등일근 한쪽 부리를 밟는다, 부서뜨려 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높이 차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로 하단을 공격하면서 양손을 동시에 뻗는 건데 뭐 헤이크의 의미도 가질 수 있죠. 손으로 치는 건지 발로 차는 건지. 그러나 이 커다란 외관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디딤발의 무게중심이 뒤꿈치라는 것입니다. 태권도하고 굉장히 다르죠. 태권도, 복싱, 검도는 일본식 검도는 뒤꿈치를 들고 빠르게 스텝을 밟습니다. 뭐가 더 빠른지는 일단 뭐 뒤꿈치 들었다고 해서 빠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태극권, 씨름, 유도는 뒤꿈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뒤꿈치를 사용한다는 거. 무게중심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유술이기 때문입니다. 태극권의 특이점은 타격기를 사용할 때도 무게중심의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씨름과 유도하고 달리 태극권은 타격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타격을 사용할 때도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를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태권도의 옆차기와 달리 태극권의 등일근은 이것도 차이점이죠. 몸을 타격 대상으로 날리면서 가면서 상대에게 다가가면서 몸을 날리면서 그리고 다리의 근육을 뻗어서 이렇게 뻗어서 차려는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차이점.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뻗으려는 의도를 밀적인 근육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순간적으로 몸을 이완시키면서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동시에 손발을 뻗어 몸의 균형을 잡을 뿐입니다. 그냥 균형을 잡는 것 뿐이에요. 차려고 하는 그런 때리려고 하는, 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균형을 잡을 뿐이라는 거죠. 타격하려는 의도도 없고 몸을 전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태극권이 몸을 많이 안 움직이면서 이런 느낌이, 그래서 무슨 사기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뒤꿈치로 바닥을 잘 딛고
손발로 깨진 균형을 재빨리 회복할 뿐입니다. 이게 다 그냥 이해가 되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게 다 이해가 되면 상당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이미.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 태권도 도장을 다녔고 그 후로도 최근까지 운동 겸 태권도 발차기를 하루에 한 번씩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몇 년 전 얘기죠. 쌓은 지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고 2016년이니까. 그러나 최근에 깨달은 태국권 발차기는 내가 과거에 배우고 연습해왔던 태권도식 발차기보다 더 빠르고 강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의 과거랑 현재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태권도식 발차기가 주는 극도의 피로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남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과거 팔팔하는 시절에도 고딩 때 2분 3라운드의 태권도 겨루기는 고통이었고 같은 길이의 미드차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가볍게 견뎌 실수 미드차기는 실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등일근은 힘을 쓴다는 감각이 거의 없기에 근육의 피로가 거의 쌓이지 않습니다. 왜 안 쌓이는지 또 동력론 곧 나오겠지만 태권의 동력론 나가면서 당연히 다시 이해가 되겠죠. 사실 이 경우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다리 근육이 아니라 자세 유지근인 코어 심근과 관절들을 주행하며 뼈와 인대를 길게 연결하고 있는 근막입니다. 근막이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지 또 얘가 핵심이겠죠. 당연히 다리 근육이 필요해질 이유가 없고 코어 심근과 근막은 그 정도 움직임에 필요해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등일근 시 고관절과 무릎의 인대가 일순간 늘어났다가 돌아오면서 주는 청량감은 일근 마사지에 못지 않습니다. 무릎과 인대가 쭉 늘어났다가 인대, 관절 사이 인대들이 쭉 늘어났다. 무게감의 전달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응하면서 일순 긴장하여 타격하고 다시 이완하는 신체 운영과 그 메커니즘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과 자세 제어 반사를 의식적으로 이용하면 뇌삼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후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고도로 의도된 의도를 지운 타격, 대뇌를 거치지 않는 근막 반사의 스피드, 중력 가속도로 한쪽으로 무너지는 몸의 밸런스를 일순간에 회복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 카운터킥 등등. 물론 요사막과 전신방송, 기침 단전을 이미 습득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입니다. 뇌삼합을 배우고 싶으면 일단 뇌삼합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참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삼합과 외삼합이 이루어진 몸이 태극체고 태극체로 운용된 힘쓰기가 태극경입니다. 이것을 현대 운동학의 관점을 동원해 설명하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신의 몸에 적용하고 자기 몸을 태극체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몸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몸에 적용하는 칠 수도 있고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세 반사를 이전시킨다고 앞으로 나올 그게 중요한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10년, 20년, 5년 저 너머에 있던 태극의 세계를 너와 나의 몸으로 끌어들여 소태극을 저 너 몸 밖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중력은 내가 가진 게 아니죠. 그리고 자세 반사 뭐냐면 자기가 차력이라고 예전에 이제 차력 시범할 때 차력을 얘기하는데 빌릴 차잖아요. 보통 신의 힘을 빌린다, 뭐 귀신의 힘을 빌린다, 하늘에 뭐 무슨 신이든 간에 정령이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 태극경을 사용하게 되면 왜냐면은 내가 힘을 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중력을 사용하고 자세 반사도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차력인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무라일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의지, 내 의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내 몸을 하나로 만드는 너무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한 학기 그죠?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강의 분량을 단지 몇 페이지로 요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게 나온 내용들 계속 반복하고 몸으로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태권도도 한 3개월 하면 기본적으로 발차기 정도는 옆차기, 뒤차기, 회축 뭐 등등은 되거든요. 대부분. 그 정도면 태극경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태권도 배웠다고 해서 나 이제 태권도를 다 배웠을 고수야. 아니죠. 태권도로 치면 발차기를 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다르죠. 그냥 태권도 발차기를 혹은 주먹질을 배운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좀 신기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위에 쓰인 개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죠. 위에 쓰인 개념 하나하나를 매 시간마다 꼭 집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들어가며 태극권의 과학 혹은 태극권 강의 첫 번째 들어가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충동적으로 시작한 거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충동적으로 시작한 거라 몸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근데 저 혼자 해봐야 앞에 영상들 또 유튜브 이름 바꾸기 전에 타이치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계속 올렸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혼자 하는 뭐 그런 거고 그 물론 상대가 있으면은 설명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근데 꼭 굳이 있어야 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있으면 또 뭐 사기 아니냐? 둘이 짜고 치 혼자 짜고 치나 둘이 짜고 치나 오늘 아침에도 웃긴 전화가 오긴 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면니까 궁금하시면은 뭐 앞에 영상 좀 보셔도 되고 다음 시간 이제 태극형의 동력 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는 좀 더 실감나게 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공짜로 배우고 싶고 강화도까지 오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같이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혹이 있으신 분, 이 새끼가 이놈이 사기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의혹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혹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본인은 10년, 20년을 해도 안 됐던 거를 무슨 몇 개월 만에 가르쳐 주겠다고 해버리니 열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 글을 쭉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은 아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그럴 놈은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별로 관심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저한테 저를 별로 미워하실 이유는 없어요. 질투가 나셔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글을 읽으면서 컨텐츠가 확실히 있으니까 읽으면서 그 생각들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뭐 글을 갖다 놓고 하진 않는데 계속 가르쳐 드리면서 계속 입으로 계속 강의를 계속 하죠.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수업 하나 하는 게 하루에 하나만 딱 한 2시간 하고 나면 진이 딱 빠지는데 뭐 어쨌든 간에 태극권 TV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 2부 태극경의 동력 1 운동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